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추문으로 얼룩진 비호감들의 선거. 외신이요 우리나라 대선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솔직히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니지만요. 막상 외신에 등장한 내용을 보니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MBN이요.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단일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32%, 안철수 26%. 이게 무슨 숫자면요. 야권 단일 후보 지지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 있죠. 그리고요. 다자 대결, 대선 주자 다자 대결에서는요. 이재명 31, 윤석열 36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재명과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엔 56%가 성사를 것이다. 여러 가지 단일화 관련된 질문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꺼낸 윤석열 후보. 대선판의 회오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어제 공개된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집권 시에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할 수 있다.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청와대 선 넘었다. 부적절하고 불쾌하다. 좀 격앙된 반응이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니 문제 안 되면 왜 불쾌합니까? 불쾌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가 지금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어제 밤에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금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실격 악몽 실력으로 잠재웠다. 그렇습니다. 지금 쇼트트랙에서 나타났던 편파 판정, 우리 선수들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요, 그런 걸 보란 듯이 극복했습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요. 황대헌 선수입니다. 쇼트트랙,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요.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으면요. 아무리 뭘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닥쳐온 확진자와 함께 살기. 그런데 정부는 지침을 바꾸고 또 바꿨다.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되죠. 핵심은요. 확진되신 분 그리고 격리되신 분들이 알아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집중관리 고위험군이 과연 누구인가? 대상이 누구인가? 이 기준을요. 어제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동안 준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확진자의 역학조사 등 자유를 부여하고요, 격리 지침, 동거인의 전달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국민에게 정책 변화 명확한 설명,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런 당부의 말을 적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의미들을 파악해 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현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등감 탓. 인용이 돼 있죠. 중국의 강성 언론 있습니다. 좀. 최근에 편파 판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별로 여론 안 좋죠. 그리고 정치권도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열등감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요, 어제 주한 중국 대사관도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여당 후보 부인도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다른 부인도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받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된 사안과 관련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적폐수사 일명기사 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어요.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 여권에서 굉장한 반응을 좀 끌어냈죠, 지금요. 그리고 이게 자칫 충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진 철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주 강력한 이슈 중 부각이 됐죠.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걸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데 막상 그 대상자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뭔가 입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 뭔가 우리에게 불만 표시를 한 거예요. 어제 주한 중국 대사관이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입장문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최근에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왔던 편파 판정, 그 이후에 우리나라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반발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좀 더 보죠. 경기 결과에 결코 간섭 안 했다. 흑막이 있다는 건 무책임한 억측이다. 이게 이제 대사관 입장이죠. 그리고요, 중국 매체는요, 한국의 반발 이거 열등감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국 언론이 선동을 하는 건가요, 오히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일부 한국 정치인 억측 엄중 우려한다. 엄중 우려한다. 편파 판정 논란을 반중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감정이 좀 쌓여 있는 게 사실이죠. 한복 관련해서 있고요. 그 전에 중국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강경 입장문인데요. 반중 정서가 폭발하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돼 있고요. 여기 또 있네요. 중국 관영 매체. 뭐 열등 의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님. 중국 대사관의 입장, 그리고 중국 언론의 어떤 저런 반응, 이거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이죠. 대사관이나 중국 언론이라면은 양국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편파 판정으로 일어난 국민들의 불만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까지 매도하는 걸 냈어요. 그리고 대사관에서 이런 표현,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 이런 표현은 잘 쓰는 게 아니고. 엄중, 엄정이라는 건 살짝 느낌상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외교상으로는 경고한다. 좌시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협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쇼트트랙 이 실격에 대해서 이번 판정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TV보다 껐어요. 하도 화가 나서. 그럴 정도로 국민들한테 화가 났는데 그러면은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언론하고 정치권이 한국 정치권이 그걸 부추겨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 이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반중 정서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지금 북한보다도 지금 더 감정이 나빠요. 일본보다도 더 나쁘고 중국이 그동안에 사드부터 시작해서 또 한복 개막식 때 입장 때도 한복 그게 한복 입고 왔다고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냈겠어요? 그동안에 한복 공정이 얼마나 심했냔 말이에요. 그 한복이라는 게 우리 자존심이고 정체성이거든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순국할 때 아들 순국할 때 조마리아 여사가 예. 마지막으로 손 한 뜸 한 뜸해서 한복 만들어줘서 그거 입고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 돌아가실게 한복이 그리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예. 자존심이고 그것도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막식 때 국민들이 격앙된 건데 이번 심판 판정 같은 경우도 전문적이고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렇게 언론으로 한 태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 저 정치권이나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봐요. 예. 이번에 정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동안에. 삼불 원칙부터 시작해서 대중국 저자세 외교부터 이번에도 한복 때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그냥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도 그냥 가서 구경만 하다 왔어요. 한복 입고 가서. 외교부도 한마디도 안 하고. 또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너무 또 많이 나가버렸어요. 이재명 후보는 불법 도반을 어서는 예. 격침해야 된다. 그냥 납포 정도나 법적인 그것도 조치를 또 언론 한다면 되지. 인터뷰 통해서 그런 얘기한 게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요. 또 대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을 대국. 그럼 우리는 소국이란 말 안 해요? 또 국민의힘은 말 잘했나요? 예. 대중 저자세 외교가 편파 판정을 불러일으켰다. 예. 저자세 외교하고 편파 판정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그걸 또 글로 연결시키냐 그걸로 이거죠. 무조건 정치권이 지금 선거에 한 달 앞서서 끌어당겨서 이용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중국 대사관의 저 오만방자한 태도, 예. 저 옛날에 청나라 때 저 대원군 납치할 때 그 자세를 아직도 안 버렸다고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중국을 똑바로 저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예. 정치권도 선거 앞두고 너무 좀 오버하지 말고 예.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앞선 기사도 그렇고 이 기사도 그래요. 일부 한국 정치인 억측 이걸 엄중 우려한대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창희 교수님. 그런데요, 이 편파 판정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정치인들 참 많이 입장들 냈거든요. 뭐 여야 가리자고 냈는데 특히 여당에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들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 대사관의 이런 입장, 여당이 그동안 강경하게 뭔가 편파 판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 이게 오히려 여당에 부담이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그러면? 뭐 선거를 앞두고 예. 그동안에 이제 야당이 그 민주당인 여당에 대해서 저자세다. 예. 그다음에 친중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을 그동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당은 계속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편파 판정 논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적으로 이게 자칫 잘못 따랐다가는 이게 엉뚱하게 방향을 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의 예. 어떤 그 반중 정서 거기다가 국민들이 이번 편파 판정을 보고 느끼는 어떤 박탈감, 그다음에 분노 이런 부분들을 을 이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후보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의 이런 도발을 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중국 대사관이 이틀 연속으로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인데 예. 내용을 보면 예. 마치 지금의 어떤 그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예. 한국이 선거 때문에 선거를 치른이라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이 이걸 갖다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식의 이제 논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선동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그 쇼트트랙 결선에 중국 선수가 없었습니다. 예선에서 실격 처리가 됐었어요. 어제 1,500m 경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그때 그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신 예. 프레스룸에서 외신 기자가 중국 선수가 예선에서 실격 처리가 되니까 예. unbelievable. 그러니까는 모든 외신 기자가 다 웃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편파 판정이 우리만의 문제, 우리만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지금 중국 대사관이 예. 이거는 한국이 지금 정치라고 하는 대선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때문에 왜곡하고 있는 거야.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거야. 예. 한국민이 열등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중국의 이런 편파 판정 논란을 갖다가 한국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예. 이걸 갖다가 폄훼하기 위해서 지금 이틀 연속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중국에 이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의도에 예.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열등 의식, 뭐 열등감 얘기는 이제 대사관 쪽이 아니고요. 요거는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김현주 부대변인, 네, 말씀하시죠. 지금 뭐 의견을 또 나타나겠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지금요. 네. 예.
그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국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제3자적 객관적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이 그동안 보여온 그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뭐 언론의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입장이 어땠는가를 한번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미국의 2004년에 설립된 초당적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퓨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나라에서는 국가 이미지에 대한 여론, 사회적 여론에 오.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2020년의 조사 결과가 작년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요. 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 14개국의 조사 결과 예.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그 비율 예. 뭐 전부이고요. 예. 특히 프랑스나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80%를 상회합니다. 비호감이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이후에 예. 더욱더 그것이 강화된 양상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저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뭐 무사히 잘 치러져야 되겠지만 예. 치러지고 나서 과연 세계인들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중국 스스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요, 무슨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를 개최한 나라는요, 그 행사가 끝난 뒤에 이미지가 되게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운동 경기라는 게 웬만하면 다 축제거든요. 근데 과연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에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이미지로 남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사실은.